국내 증시는 나흘간 쉬어갔지만 그 사이 뉴욕 증시는 개장을 했죠.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 기업별로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지 M7 기업들 위주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오늘 4.41%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연휴 기간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을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테슬라의 지난해 전체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면서 다소 아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 이 CEO인 일론 머스크에 입김해서 희망을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면서였습니다. 이 텍사스 오스틴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전역에 이 FSD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운전자 감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인 FSD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 관련해서 여러 코멘트들을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네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 딥시크 쇼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기업 중 하나죠. 오늘도 이 딥시크의 여파는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딥시크의 저렴한 AI 모델 개발이 확산된다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시선이 등장하면서 이번 주에 들어서만 약 18% 급락한 모양새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이슈도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엔비디아 AI칩에 대한 대중 추가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추가 확정 여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기업은 바로 애플입니다. AI 후발주자라고 불리면서 오늘 0.09%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흘간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타사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딥시크가 AI 추론 비용을 낮춰준다면 이 애플의 AI 모델 관련 비용도 줄어들 거란 관측에서 연이어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부터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 그리고 챗GPT의 기능을 통합해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한 바 있죠. FT에선 딥시크의 저비용 혁신이 AI에 거액 투자를 꺼려왔던 애플의 전략이 맞았음을 입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주시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장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기업도 확인해 볼까요? 자, 네 번째 기업은 바로 알파벳입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3%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알파벳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선 185달러에서 21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오펜하이머와 K뱅크에선 225달러까지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이 구글 검색과 광고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또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내 증권가에서도 탑픽 기업으로 알파벳을 꼽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연이어서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 오는 2월 4일에 4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공개될지 주시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늘 무려 5.95%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연휴 기간 실적이 나왔죠. 예상보다 실적은 좋았지만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조 9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부진한 주가의 원인은 바로 클라우드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가 포함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분석가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애저는 4분기에 31% 정도 성장했다고 밝혔지만 전분기의 성장률인 33%를 밑도는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공개될 1분기 성장률 가이던스도 31% 정도로 나오면서 이 전문가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둔화, 그리고 수요 부진, 그리고 중국의 저가 AI 모델과의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바로 메타인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4%대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메타도 그 사이 실적이 공개가 됐죠.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도 18%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21%, 그리고 총이익은 48%까지 급증한 모양새를 맞췄는데요. 주가는 여기에 반응하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보유한 SNS의 일간 이용자 수가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올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메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VR과 AR 부문의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지난 24일에 AI 인프라 구축에 65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2%대 강한 초록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기업 중 7번째 기업, 바로 아마존인데요. 오늘은 0.44%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마존은 아직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오는 2월 6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 3분기에 아마존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죠.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4분기에도 이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꼭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그중 JMP증권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실적에서 이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됨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존 역시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5달러로 재확인했는데요. 오는 2월 6일에 실적 어떻게 공개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M7 기업들 위주로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 M7 기업들 중 지금 벌써 3기업이 공개가 됐고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딥시크 이슈로 이 미국장에서 여러 이슈가 불거졌는데 먼저 간밤 미국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크게 문제가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설날 연휴를 지나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딥시크 충격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그랬죠. 나스닥 월요일 날 크게 급락이 나오고 화수목은 회복 단계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 약간 전통산업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에 대한 충격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통산업은 그런 기술주, 첨단 기술주와는 좀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좀 악재가 몇 가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라던가 아니면은 항공기 추락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탄력으로 나아가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건 아닌가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날 연휴 동안 미국 증시 투자하면서 좀 분위기 좀 안 좋았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또 다음 주를 어떻게 또 준비해 나가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투자 성과가 또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함께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연휴 끝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매일경제TV 방송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딥시크 이슈가 불거지면서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연휴인데도 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휴장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이 글로벌 AI 업계를 딥시크가 뒤흔들었는데 먼저 이 딥시크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이슈였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중국의 AI 기업인데 사실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아니죠. 뭐 그렇게까지 예전에는 뭐 딥시크가 이렇게 AI 쪽으로 그렇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고 하다 보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샛별처럼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유망한 게 뭐냐면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이 사실상 그 메타에서 AI 나왔던 게 라마 3 최근 나왔던 것보다 10분의 1 가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가 작년 초부터 AI 반도체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 때부터 약간 제동이 걸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이제 말이 나왔던 것들은 AI가 너무 비용이 많다,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AI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우리가 회사에서 뭐 결국은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정말 작은데 비용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입되는 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이 지금 강조가 돼서 좀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이 딥시크가 AI로서 나왔던 것이 라마의 메타에서 나온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이트한 거, 가벼운 것들은 보통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라이트하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은 이 노트북도 데스크탑 컴퓨터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라이트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 그래픽 처리 장치라든가 CPU 등등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커다란 시스템에 다 들어가는 게 여기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이번 딥시크도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성능도 떨어진 거 아니냐?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성능이 좀 챗 GPT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라고 합니다. 점수대를 보면은 뭐 78점 뭐 이렇게 비슷하게 좀 나왔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뭐 일각에서는 수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앞섰다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아직 100%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비슷하게 아니면 챗 GPT가 이제 우리 AI 부분에서 가장 최고라고 본다면은 이거보다 약간은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비용은 10분의 1이다라는 거는 정말 혁신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뭐 폄훼하거나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섭게 봐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시각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 제 미국이 느꼈던 러시아를 상대로 느꼈었던 것이 있었죠.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먼저 돌니까 미국이 이제 그 1960년대에 우리가 러시아에 뒤졌다, 소련에 뒤졌다 이러가지고 달로 로켓을 쏴 올렸죠. 그래서 암스트롱이 가고 이랬는데 그런 경쟁, 스푸트니크의 충격, 그 러시아보다 우리가 우주 과학 기술이 뒤졌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이 딥시크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에서 중국한테 뒤처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충격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가장 좀 타격이 심했고, 네. 엔비디아의 급락세가 나타났고 월요일 날 그리고 회복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또 오늘 간밤에 보면 엔비디아 또 떨어졌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AI 반도체 이런 쪽의 혁신의 그 1인자가 엔비디아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엔비디아 말고도 다양한 반도체주들이 다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부 반도체 그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요 타겟이 됐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딥시크,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또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잖아요. 실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쉬는 동안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먼저 테슬라의 실적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컨퍼런스 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보다는 이 로보택시 출시 계획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습인데 테슬라 실적 저희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테슬라가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네. 안 좋게 나왔다라는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주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또 2.8%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괜찮게 마감을 했고, 뭐 지금 오늘은 오히려 올랐고, 약간 재료 소멸,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던 걸로 보여지고, 지금 월, 화, 수, 목을 보면은 그래도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월, 화, 수는 좀 조정받고 오늘은 올라갔다. 거의 뭐 크게 변동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작년 4분기 순이익이 6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상승은 했어요. 근데 매출도 올랐습니다. 매출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라는 게 큰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테슬라는 이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는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보다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1억 5천만 원 이 상태까지도 오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 말 보유 가치가 1조 원대에 달한다라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코인 사랑이 어디 가지를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진한 실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진했지만 자산 가치는 또 크게 올랐다. 왜냐하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보면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땅값이 오르면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격, 건물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땅을 우리가 주식할 때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지금 6월에 완전 자율주행 FSD 택시, 로보택시 이걸로 출시 계획에 기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가격이 좀 반영이 됐고요.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중국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상용화되면은 이것이 또 엄청난 실적으로 잡힐 테니까, 올해 2025년 상반기 뭐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좀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에 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됐고 또 로보택시에 관련된 세부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선 2.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직은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장마감 이후에 오늘 중으로 실적이 공개가 될 거잖아요. 이 애플 실적은 좀 저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예상치로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상승치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가 예상되고, 또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같은 경우도 7.8% 증가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6시 30분 정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1.9% 정도 예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 아이폰의 성장성이 약간 멈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판매량도 그렇게까지 최근에 나왔던 것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기 2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뭐 무난하게 발표될 것이다,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딥시크 관련해서도 선방했던 부분이 타사의 AI 모델을 아이폰에 탑재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좀 가격에 이렇게 비용에 이전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네. 자, 그래서 애플의 그런 성견 지명이 맞았다라는 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거액 투자를 피해왔던 것이 전략이 맞았다라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빛나고 있는 애플의 실적,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성장세 무난하게 예상된다. 곧 이어서 6시 30분에 실적이 공개될 텐데 그래도 다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특징적이었던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알파벳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알파벳이 이제 운영하는 게 구글에 제미나이가 있어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AI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경쟁자, 딥시크의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연중 뭐 이렇게 거의 신고가 가까이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1월 21일 날 202달러였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장대 양봉을 나타냈고,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가 삼성의 새로운 핸드폰 갤럭시 S25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연결고리로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또 그 밖에도 구글의 검색 기능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어서 이번 딥시크의 쇼크를 좀 피해갔다. 거의 뭐 신고가 다달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초점이 모멘텀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알파벳은 구글 검색 기능이라던가 다양한 또 이번 이런 제미나이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의 쇼크를 피해간 알파벳 신고가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상당히 주가 흐름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미국장에서 지금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실장님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관심주가 궁금하거든요. 어딜까요? 저는 램 리서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반도체인데요. 네. 램 리서치는 지금 굉장히 딥시크 충격에 좀 하락이 나왔다가 엄청나게 큰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의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간밤에 8%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반도체주에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이 25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PER이 좀 높은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웨이퍼 제조 장비 이쪽으로 굉장히 좀 사업도 잘하고 있고, PBR도 약간 높긴 하지만 PER 측면에서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서버, 뭐 웨어러블 자동차 등등에 다 탑재가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램 리서치는 딥시크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첫 번째 그런 반도체주가 아닐까. 저는 이런 추세의 모멘텀 살려서 램 리서치를 한번 공략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램 리서치였습니다. 딥시크의 쇼크를 피해갈 수 있는 미국장에서 이 반도체주였는데요. 추세적으로 주가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의견이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안에서 딥시크부터 실적 발표 기업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종목부터 관심주까지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 오늘 다채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